스토킹이 얼마나 위중한 범죄인지 뭐 잘 아실 거고요, 이제. 또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큰데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나선 아내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남편의 외도 행위가 명확한 그런 상태에서 아내가 증거 수집을 위해서 두세 차례 남편을 미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스토킹 처벌에 관한 그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된 그 상황에서 배우자의 어떤 적법한 증거 수집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네. 나서게 됐는데 이 스토킹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돼서 이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가 되면은 국민에게 혼란을 좀 가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 적용 범위를 좀 제한하고 검찰의 기소라든가 또는 법원의 양형 이런 어떤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혼 소송, 특히 귀책 사유를 증명해야 될 때는 합법적인 것만 하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CCTV나 문자 메시지, 뭐 결제 내역 이런 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면 이런 방법도 쓰는 건데 글쎄요, 스토킹이다 이게 불륜 추적이 그럼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간통죄가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거의 형사는 이제 불가하고 이제 민사 소송에 대비해서 관련되는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런 뭐 미행을 한다든가 뭐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이런 행동 자체를 전부 다 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혼란이라든가 어떤 저항 같은 것도 예상이 됩니다. 네, 스토킹 행위가 남녀나 부부간 이외에도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제 법원 역시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지난해 9월에 서울 남부지법 같은 경우는 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40일 동안 22차례에 걸쳐 가지고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유흥업소 직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해 12월에는 층간 그 소음 보복 행위에 대해서 이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1차례에 걸쳐서 벽과 천장을 치거나 스피커를 크게 재생한 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요. 또 이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과도한 추심 행위 역시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라든가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갈등, 이것이 스토킹 범죄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SNS에 팔로우를 요청한 일도 유죄, 또 유죄 판단을 받기 전에도 전자발찌까지 찰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사례들이 헤어진 연인의 SNS를 추적을 해서 팔로우를 요청한 40대에게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고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 대해서 이 스토킹을 한 남편에게 이 유죄 판결이 나기 전인데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갖다가 하고 있는 등 일부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스토킹 처벌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